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월 6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시장 상황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0.97%로 여전히 7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시죠. 거래량은 어제에 비해 조금 올랐습니다. 총 거래량이 약 1조 5천억 원가량 증가했고요. 트론과 이오스가 각각 3위와 5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분석해 주실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이 코인네스트 거래소 대표가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어제 가장 큰 이슈였어요. 네. 보시면은 지난 4일에 코인네스트 대표, 거래소 대표가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거든요. 근데 이게 네. 이틀 전입니다. 지난 4일. 근데 그렇죠. 발표는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고요. 어쨌든 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가 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코인네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규모가 큰 회사예요. 그렇죠. 자, 그만큼 관심도도 엄청 났습니다. 식목일이었던 어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쭉 보시면은 이 식목일을 제치고 바로 이 코인네스트가 이렇게 와. 1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달 12일부터 바로 코인네스트를 포함해서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여의도에 있는 거래소로하고만 표현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거래소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코인네스트의 깜깜이식 이런 계좌 운영에 따른 횡령 가능성이 이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네. 사실상 이 코인원과 빗썸 그리고 업비트는 고객의 이 투자금을 은행 가상 계좌와 연계된 계좌로 받는 반면에 이렇게 코인네스트 같은 경우는 일명 벌집 계좌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런 벌집 계좌 형태로 투자금의 입금을 받았습니다. 벌집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계좌 아래서 수많은 장부를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횡령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현재 이 코인네스트 같은 경우는 사건 관련 경영진을 분리해서 새로운 전문 경영진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네. 검찰은 코인네스트 외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행의 이 가상 계좌 지원도 막힌 이 중소 거래소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이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기존의 빅4 거래소라고 불리죠. 네. 코인원, 업비트, 빗썸, 그리고 코빗 이렇게 자본력을 갖춘 또 해외 거래소까지 후오비, OKX 등으로 이렇게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아까 코인네스트 사건 때문에 어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씩 반등하는 이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상 그렇게까지 큰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틀 전에 큰 하락이 있었고 약간은 좀 머물러 있는 소폭 하락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퀀텀도 마찬가지입니다. 퀀텀도 이틀 전에 많은 하락이 있었고 약간씩 좀 떨어지면서 이어가고 있다. 약간 소폭 하락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락세는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이 15일 날 미국의 납세일이 있어요. 그래서 네.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 세금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를 이제 납부해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팔아서 바로 소득세를 납부하겠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소득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무려 25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26조 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네요.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재산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아서 납부하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네. 이에 더불어서 이 인도 쪽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과 더불어서 인도가 굉장히 인구가 많은 맞아요. 나라인데 또 중국과 함께 또 이 암호화폐 굉장히 부정적인 그렇죠.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또 이래요. 또 이 인도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취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감당하겠다 하면서 법적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네. 약간 먹구름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요. 또 주말 동안에 다른 또 호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동안 신중하게 좋은 투자,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일본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규정을 마련합니다. 일본 재무성은 오는 6월 외환법 관계 법령을 개정했는데요. 해외 법인이나 개인 간의 암호화폐로 3천만 엔, 우리 돈 약 3억 원 이상의 지불 거래가 발생한 경우 재무성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일본은 암호화폐가 지불수단으로 규정된 2017년 이전부터 외환법에 근거한 신고는 있었지만 이 자발적인 신고는 일부에 불과했는데요. 재무성 관계자는 신고 규정이 명확해지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쉬워지고 또 자신도 모르는 새 외환법을 위반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NGO 암호화폐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4일 환경재단은 ICO 주관사인 비크립토와 MOU를 맺었는데요. 환경재단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암호화폐를 각종 환경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통한 단순 후원을 넘어서 재단 사업에 대한 코인을 교환하며 조합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는 재정 규조의 혁신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제가 오늘의 코인을 진행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의 코인을 함께한 지 약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소식을 전달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좀 힘든데 그래도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모습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오늘의 코인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코인 비타민 최현우였습니다.